평균관자에 대해서 제시하고 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저희 졸업한 학생, 석사과정 졸업한 학생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게 중에 하나가 용액에 생기는 약한 이드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한 거고요. 제가 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방법인 슬로 코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코팅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다음과 같이 판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 코팅 프로세스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들이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많이 쓰였던 경착제라든지 구층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필름 형태들이 대부분 다 판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부터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코팅 프로세스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액체를 갖고 필름을 만드는 혹은 액체를 갖고 얇은 레이어를, 핀 레이어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액체 코팅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액체 코팅 공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기재, 연속 공정이니까요. 움직이는 기재 위에 공기를 걷어내고 그 위에 얇은 층을, 액체층을 형성하는 그런 것으로 특징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왜 액체를 사용하냐 이런 가장 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액체가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은 평탄한 필름입니다. 평탄한 필름을 얻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표면 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시티가 다른 두 개의 물질이 있는 경우에 각 입자 간의 인터랙션의 차이로 인해서 항상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대면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저희가 다루는 개념이 기체와 액체와의 대면입니다. 대면은 말 그대로 장력이라는 힘 때문에, 장력은 말 그대로 생겨주는 힘이기 때문에 평평함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액체를 변형시키는 점성력만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 있고요. 그 통칭적으로 캐글러리 포스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를 변형해 갈 때 생기는 비스쿠스 포스가 있으면 두 개의 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해줍니다. 이런 두 개의 비를 일반적으로 캐글러리 넘버라고 하는 차원수로 통칭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면은 비스쿠스 포스가 세겠고요. 평탄한 힘이 강하려면은 캐글러리 포스가 더 세야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평탄함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캐글러리 포스, 서페이스 텐션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비스쿠스 포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말처럼 캐글러리 포스 증가, 서페이스 텐션을 증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면활성이나 기타 등등 다른 현상으로 해서 서페이스 텐션을 낮추기는 쉬워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용액의 점성을 낮추는 겁니다. 용액의 점수를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과량의 솔벤트를 넣는 행위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과량의 솔벤트를 넣어서 코팅 공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과량의 솔벤트를 넣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세크리파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의 필름이 아니라 고체 상태의 필름입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요. 당연히 고체 상태로 변환시키는 공정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량의 솔벤트를 넣어서 공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발 현상을, 이베포레이션 같은 증발 현상을 이용해서 필름 내부에 있는 솔벤트를 걷어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드라잉 스테이라고 합니다. 드라잉 스테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필름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퍼포먼스를 늘리거나 평탄을 늘리거나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 공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음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필름 속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입자를 넣기도 하고 고분자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거기 입자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전 말씀드렸던 액체막을 형성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솔벤트를 없애는 이 과정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루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 과정 중에서 코팅 공정과 액체를 도포하는 공정과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잘 조정할 건가
그 코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퀀티파이,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고, 수치화할 수 있으면 당연히 옵티미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양하게 말씀드린 공정 현상을 코팅 과정이나 드라이빙 과정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변화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연속 코팅 공정의 오버뷰입니다. 이런 연속 코팅 공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용매를 넣다 보니까 이런 용매들이 용매가 잘 섞이게 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백신이라고 대변되는 당사자 황유 교수님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공정들이 있고요. 이런 때 공급된 액체들이 들어가서 아까 한 말처럼 코팅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막 형태의 필름으로 도포가 됩니다. 이걸 보통 도포 공정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액체 성질을 갖고 있으나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솔벤트들이 날아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도체가 되고 잠깐 말씀드렸던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필름의 스창을 좀 더 인핸스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롤에서 시작돼서 가서 롤로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액체 코팅 공정은 흔히 롤-투-롤 프로세스라고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기는 간단하지만 사실 이게 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길이, 특정 길이들로 랭스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특정 다양한 길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젖은 필름이나 마른 필름 같은 경우는 1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 정도의 크기가 되고, 근데 이런 필름들을 광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2초 정도 스케일의 넓은 면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에서 유니폼이트가 유지되겠죠.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킬로미터 이상 단위로 꾸준하게 계속 필름을 생산해야 됩니다. 다만 보시면 해도 마이크론 사이즈부터 킬로미터 사이즈까지 굉장히 큰 랭스 스케일이 한 프로세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도구들, 10m라든지 거의 미터 단위가 되는 엄청나게 큰 도구들로 이렇게 다양한 랭스 스케일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다가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필름이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스트럭처도 컨트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적 같은 경우에 은나노 와이어를 이용한 투명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은나노 와이어들이 잘 네트워크를 이뤄서 전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도성 네트워크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서 거의 나노 스케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달리 단지 마이크론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나노 스케일이 준하는 수준까지도 컨트롤이 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에 있는 물질들을 거의 미터 킬로미터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팅 공정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인더스트리얼 트렌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요즘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솔벤트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벤트를 줄이는 것은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공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을 용기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 장력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용매를 많이 넣어서 전도를 낮추는 게 키포인트인데 점점 용매가 줄어드니 더 이상 표면 장력에 기대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입자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멀티펑셔널 다시 말해서 다기능 필름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 입자까지 한 종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6층 다양한 여러 층의 적층된 구조의 필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관점에서 슬로 코팅에 대한 잠깐 베이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메인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끝냅니다. 슬로 코팅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코팅 스테이션에 있는 이런 장비를 갖다 보통 슬로 코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기고요. 액체가 코팅 매니폴드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콧방향으로 코팅 필름의 콧방향으로 분배가 됩니다. 분배 과정을 통해서 콧방향으로 균일한 정도의 물량이 공급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기제에 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 코팅 이 헤드 혹은 마니폴드라고 하는 이 장비 밖으로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코팅 비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코팅 액체가 나오면서 기액 계면에 양쪽 기액 계면으로 둘러싸인 마치 액체 다리 같은 형태가 되고요. 이거 실제 멀리서 보게 되면은 반짝반짝거리기 기획 계면에 반사해서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보통 코팅 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코팅 비드에 있는 유동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까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또 장점도 있지만 코팅 비트 안에서도 밀리미터 단위부터 마이크론 단위까지 굉장히 다양한 맥스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내가 미터 단위가 되는 큰 장비로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것인가. 이 부분이 코팅 공정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얇은 필름을 생산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류 쪽이고 이 부분이 하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류 쪽에다가 감압 장치를 달아서 해당 감압 장치를 통해서 상류 쪽 기획 계면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서 코팅의 이동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배큐움이라고 하고요. 이 배큐움의 크기, 주어진 유량에서 배큐움의 크기에 따라서 안정하게 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두께에서 배큐움이 너무 작게 되면은 이제 기획계면이 너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너무 압력이 세게 되면은 감압력이 너무 세게 되면은 기획계면이 너무 바깥으로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너무 바깥쪽, 너무 안쪽, 너무 약하거나 너무 센 거 가운데 있어야지 배큐움이 조절돼야지만 우리가 안정된 코팅 그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X축에서는 의미하는 게 바로 두께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X축이 크면 클수록 두께가 얇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얇게 코팅을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이 한계를 갖다 보통 로프로 리밋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 토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트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솔벤트 양이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그 코팅 용액이 덴스 서스펜션, 용액은 자꾸 입자들이 많은 용액에 점점 근접해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물성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드 스트레스 항복력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항복력 특징이 일정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마치 고체처럼 행동하다가 일정 스트레스보다 커지게 되면은 액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익스트림한 경우인데요. 코팅용에서는 이 정도로 아주 익스트림한 일드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고 좀 마일드한 일드 스트레스가 일어납니다. 일딩 피노미나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 학생과 함께 오늘 처음에 발표했던 학생과 비슷하게 방법으로 저희가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어센티틱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해당 코팅 플로우의 특징을 모색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수학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띄고요. 핵심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어센티틱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항복력을 가지는 물질들이 필름이 형성될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아까는 잠깐 유재현 학생이 얘기했지만 하이오드통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기획계면이 보통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캐필러리, 다시 말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압력이 갑자기 강화하거나 증가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압력 강화가 항복력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붙인 게 아규먼트 캐필러리 프레셔 점프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항복력이 있으면 이 항복력 때문에 모세관 현상에 의한 프레셔 점프가 조금 더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코팅 공정상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전 말씀드렸던 백큐 프레셔가 값이 좀 더 큰 값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통해서 보통 일반적인 공정과 달리 항복력 가진 위치에서는 백큐이 좀 더 과하게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좀 더 실험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 다른 이제 학생 공정으로 발표한 내용을 연구한 신경훈 학생과 함께 같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적으로 항복력을 재현하고자 사용한 게 카보폴이라고 하는 상용 폴리머입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제는 이런 데 쓰는 그런 폴리머인데요. 기본적으로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크로스링크 폴리머이고 이 폴리머들이 pH가 조절되게 되면은 부풀어 오게 됩니다. 이 부풀어 오는 것들이 여러 개의 폴리머 젤들이 마이크로 젤들이 용액 안에 있다면은 다음과 같이 퍼콜레이팅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케니컬 스트렝스를 보여주게 되고요. 다시 말해 솔리드처럼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솔리드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고 내가 위판을 움직이게 되면은 시어 스트레스를 가해주게 되면은 일정 시어 스트레스 이상에서는 이런 구조들이 다 부서지면서 액체처럼 흐르게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드 스트레스 같이 말해서 항복력의 원인이 되고요. 동시에 잠깐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찌그러진 마이크로 젤들이 서로 찌그러지면서 작은 패스를 만들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은 패스를 통해서 흐르는 물체가
더 점성 수산을 더 유발시키기 때문에 점성 수산에 의해서 약간의 시어스닝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복력을 가진 주체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어 스트레스 이상에서만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어스닝 현상을 약하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모델할 수 있는 구성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퍼시얼 버클리 모델이었고요. 저도 퍼시얼 버클리 모델을 이용해서 피팅을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름을 만든 게 아니라 필름을 만든 동안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장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코팅된 용액을 일부러 긁어버립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특징은 투명한 롤, 컬처는 투명한 롤이 되어 있어서 코팅 유통 안쪽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사용했던 장비에서 제가 인스파이어 받아서 만든 장비인데요. 약간 더 개조를 해서 미네소타 장비와 달리 카메라를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좀 개조를 했습니다. 넣음으로써 광원의 양을 줄여서 온도에 의한 실험의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롤 안에서 볼 수가 있고 롤 밖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팅이 잘 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코팅 잘 되는 경우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획계면, 상류 쪽 기획계면이 다이 립이라고 불리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압 장치가 너무 세게 되면은 이 기획계면이 안쪽으로, 밑에 쪽으로 너무 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코팅 비드가 깨져서 필름을 코팅할 수가 없게 되고요. 반대로 감압 장치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획계면이 위로 딸려 올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잊지 못하고 감압장치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팅 안 하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압장 주어진 유량에서 감압장치의 크기에 의해서 공정 가능 교복 조건을 갖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팅 문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릴 텐데요. 제가 비슷한 정도를 가지는 뉴토니안 용액과 그 다음에 항복력을 가진 물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 저희가 실험 어시스턴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비슷하게 항복력을 가진 물체가 조금 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코팅이 망가지는 디펙을 일으키는 현상들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코팅이 일으킨 디펙을 일으키는 오퍼레이팅 컨디션, 조업 조건들이 많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어시스턴트 어널리시스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좀 더 센 백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토니안과 달리 약간의 시어스닝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코팅 문도가 조금씩 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카운터 인투이티브였죠.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른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항복력을 가진 물체가 더 얇게 코팅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항복력을 가진 물체가 그냥 보통 뉴턴보다 훨씬 더 얇게 코팅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축이 커질수록 이 두께가 분모했기 때문에 더 얇은 코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얇게 코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조사를 좀 더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하류 쪽 메니스커스 기획계면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정 조업 조건에서 하류 쪽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다이 숄더라고 불리는 다이 옆부분을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께, 다시 말해서 유량을 점점 낮추게 되면은 이런 하류 쪽 메니스커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하류 쪽에 상류 쪽이 깨지게 되면서 코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상류 쪽 메니스커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두께에 따라서 하류 쪽 메니스커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봤더니 뉴토니안 같은 경우에는 두께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는 반면에 그러니까 항복력을 가진 물체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웨팅, 젖음 현상의 차이가 이런 정도 얇은 두께를 코팅할 수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팅 현상에 대한 현상이 정말 제대로인지 혹은 다른 전산 모델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는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전산모사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전산모사 모델에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다이를 피닝시켜서 죄송합니다. 메니스커스 기획계면을 다이 쪽 끝에 피닝시켜서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럴 때만 확실히
실험 결과와 달리 다이를 타고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얇게 코팅된 영역이 확실히 더 얇게 코팅 못하게, 그러니까 전상모사보다 실제 코팅이 더 얇게 코팅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근데 전상모사와 달리 이 부분에서 약간 압력 강화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가장 의심되는 게 일반적으로 항공력을 가진 유체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슬립 현상, 다시 말해서 액체가 붙어있지 않고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 이 코팅 다이에도 슬립 현상이 있지 않나 지금 의심을 보고 있고 지금 뒤에 있는 조건호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얇게 코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실제 얇게 코팅되는 조업 조건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얇게 코팅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다이 립 근처에서 고체 형태로 남아있는 영역을 문제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더 얇게 코팅하게 되면 이 고체 영역이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이건 전상모사 보고고요. 그래서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코팅 다이에다가 입자를 넣고 해당되는 입자를 시각화를 구성하는 게 도형상의 문제가 생각보다 컨트라스트 아주 잘 안 보이는 잠깐 말씀드리면 두꺼울 때에는 모든 다이가 앞에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입자들이 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점점 두께를 얇게 다시 말해서 물량을 줄이면은 보시면 일부 이제 입자들이 이 다이 입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더 얇게 만들면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처럼 움직이는 영역이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플러그 플로우 영역을 입게 되고 거기에다가 회전하는 흐름도 생겨야 되죠. 사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입자들이 까맣게 생기는 입자들에 의해서 회전해 나가시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이립 내부에서 어떤 흐름의 파트한 변화를 보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모닝 섹션에서 포스터로 보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은 일단 이제 그 기존의 역할과 달리 솔벤트가 점점 양이 줄어들어서 항공력이 생기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백큐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더 얇게 코팅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플러그 플로우 위준이라든지 혹은 이 어니드된 위준이 다이립에 있었을 때 이게 나쁜 현상을 미치는지 또는 코팅이 유리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